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큰 결단인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특갈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특정 업무비,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민단체,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뉴스타파죠, 이걸 공개하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측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문재인 때부터 말이죠,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지금 이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을 보면은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그런 취지에서 이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부비, 그 다음에 이 업무 추진비 요 세 가지를 공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조치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공개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요 3개월간, 그게 6, 7, 8, 석 달간 집행된 액수가요, 1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중에 말이죠, 처음으로 이 관련 정보를 공개를 했고, 이게 이제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 특활비에 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특히 금년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엄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돈을 안 주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감사원, 이렇게 이제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요런 중요, 이 핵심 기관들의 특활비를 전면 아주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싹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요거를 전액 복구를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경우에는 연간 특활비가 82억 정도 됐는데 전반기 41억을 책정을 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특활비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그 당시는 야당이었잖아요. 야당에서 정권, 그야말로 목줄 조우는 수단으로 썼던 게 바로 특활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든지 간에 어떤 경우가 됐든, 그래도 이거를 공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가열차게 이재명의 모든 재판, 5개 재판이죠. 여기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장동이죠. 요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진술과 폭로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좌파, 당연하죠, 고발이 됐습니다. 예. 고발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찰에서 그동안에 조사해 왔는데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고리가 돼서 법원에서 유동규 본부장, 예, 검찰에서 불구속 송치했는데, 예, 검찰 측, 이 결정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예, 요게 이제 법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지 굉장히 참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UN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 중에 있는데요. 미국의 상하 의원단하고 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조지아 사태,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500억 불의 투자와 관련된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상업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500불 투자하면 합리적 상업성, 우리도 좀 돈 이익이 나면 우리도 좀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합리성이죠. 이런 측면.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관세 협상을 완전히 그냥 깨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25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많은 약법들, 이거를 갖다가 모든, 그러니까 쟁점 법안이 됐든 비쟁점 법안이 됐든 간에 전부 다 좀 필리버스터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은요, 27일 날 본래 말이죠,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외 집회 27일 하지 않고 28일로 하루 연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또 큰 행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소문에서 대한문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외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장례에 대해서는 장례에서는요. 모든 이 쟁점이든 비쟁점이든 간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하고 장외에서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킨다. 그래서 투트랙 작전으로 나온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통해서 제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 현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국민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투쟁 국면에서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예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총 4억 6,422만 6천 원입니다. 집행 내용을 보면은요,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비 1억 5,802만 원, 그리고 민심 여론 정치, 그리고 갈등 조정 관리 9,842만 원, 그리고 국정 현안 공직 비위, 그리고 인사와 같은 정보 수집과 관리에 9,700만 원, 그리고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 5,220만 원, 그다음에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사업 5,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요, 기밀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은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는요, 9억 7,838만 1,421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가 3억 5,375만 원, 그리고 기념품 명절 선물 경조화한 구매비가 3억 4,472만 원, 그리고 국정현안 관련 대민, 대유관기관 관람회가 2억 7,990만 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요. 특정 업무 경비는 여러분들 특정 업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비, 그 다음에 이 감사원 활동, 이게 이제 특정 업무예요. 수사, 감사,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또 조사, 이런 특정 업무에 수행되는 경비가 특정 업무 경비인데, 지난 6, 7, 8석 달 동안에 1914만 1980만 원이 80원이 쓰였어요. 그래서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가 1634만 원, 그리고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업무 소요 경비가 27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요,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거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요,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산 대통령실의 특활비는요, 전반기에 4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 82억 원 중에 절반을 써라 이거죠.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14억의 특활비가 집행이 됐다. 예. 특활비는 일종의 말이죠. 경조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이런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 시대 보안 활동에도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용처를 할 수도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전부 다 삭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이죠. 자,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도 이 정보 공개, 이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듯이, 예, 이게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거를 고려해서 일자별로 집행 내용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수사와 감사, 예산조사와 같은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 업무 경비의 경우에는 이제껏 집행 내용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정부 최초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예.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말씀을 드리면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지난 17일 날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혐의냐? 예, 지난 4월 7일 그리고 4월 16일 과천중앙선관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4월 14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 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 오동현 대표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선거운동기간 위반, 그 다음에 부정선거운동 혐의 이거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고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안 된다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원 외교위 그리고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미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안 그리고 관세 협상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 외교위 소속에는 진 쉐힌 뉴햄프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쿤수 민주당 델라웨어 그리고 하원 외무에서는 영킴 공화당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그레고리 막스 그 다음 민주당 뉴욕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이고 말이죠. 이 공화당은 우리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영킴 한 분만 공화당이네요. 자, 이것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니까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든 간에 가능하면 이제 많은 의원들을 만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소속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을 좀 더 많이 끼는 것이 훨씬 좋았지 않을까. 예. 공화당이라고 해봐야 영킴 의원 하나인데 영킴은 뭐 공화당보다도 한국계 미국 의원이니까 당연히 지금 접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영킴 의원 하나를 빼놓고 본다면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점에서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공개되는 이런 의원들 이 간담회가 되겠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미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 지금 이제 개정되어 있는 게 한국 동반자법인데요. 이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 전문 인력을 대상한 비자를 갖다가 별도 비자 E4인데 E4 비자를 최대 연간 1만 5천 개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도부터 미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쿼터를 갖다가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국 동반자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 대미 외교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은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처라든가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거 우리도 좀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전부 90%는 미국이 지 맘대로 트럼프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말이죠. 이 3,500억 불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외환시장 불안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4,160억 불밖에 안 되는데 3,500불을 현물로 투자해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IMF 사태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는
이미 이 대통령도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97년도 IMF 외환 위기 못지않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의 실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간의 정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 미 의원단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건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25일부터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자,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최장 69일간 진행할 수 있어요. 69일간. 자, 그런데 69일간 진행하기 전에 말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 지나간 후에 표기를 통해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최장 69일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조건 이건 한다. 그리고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니까 69개니까요. 지금 하루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69일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의원들의 해외 활동 금지 정도 내렸습니다. 전면 금지. 그리고 28일 날은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행을 하기로 확정을 가졌어요. 본래 말이죠. 본래는 27일에 열라고 그랬는데 그날 27일 날은요.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으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28일 날로 하루를 늦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정말 이 당원 투쟁하고 장외 투쟁할 여론전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내 투쟁 그래서 이 투트랙 전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주에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25일부터 치러지는 안에서 검찰청 폐지법안, 경제부처 지금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경찰청 폐지인데요. 자, 그래서 중수청의 경우에는 행안부 산하에 그리고 공수청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그리고 경제라인의 개법편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둘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이 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은 일부 기능을 떼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요. 금감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빼내고 나머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로 편입을 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거가 되겠고요.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이런 약법들이 아주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수는 없고 일단 필리버스터를 꺼내서 무제한 이 표결로 무제한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무조건 하고 심리를 지연시킨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수당이 정말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바로 지금 넘길 수 있어요. 타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외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